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LA 한인타운에 있는 한 교회가 예배를 중단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앞에 노숙자 텐트촌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데 따른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지역의 노숙자 사태가 심각한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 교회가 이 노숙자 문제로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네, 바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The First Baptist Church 이야기인데요. 네. NBC LA가 어제 이 교회 소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교회는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와 8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1920년대 지어져서 지금 보면 10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100년 동안 예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인 교회도 이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네. 이 교회 목사들 또 교인들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주변으로 노숙자 사태가 너무나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뭐 요즘 어디 가나 노숙자 텐트촌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어느 정도라 심각해하길래 100년 동안이나 드린 예배를 못 드릴 그럴 지경까지 오게 됐나요? 그 교회 출입문이 있잖아요. 예? 그 출입문이 가로막힐 정도입니다. 아, 네. 그 출입문 앞 인도에 노숙자 텐트 여러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더 갈수록 커지면서 출입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 그 출입문으로 오기 위해선 또 인도를 지나쳐 와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인도가 노숙자 텐트 그리고 노숙자들의 소지품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지나갈 공간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편물 배달도 불가능해서 우편물 배달이 끊긴 지도 꽤 됐다고 이 교회의 아놀드 목사는 말합니다. 네. 아니 뭐 LA에 워낙에 노숙자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우편물 배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지나쳐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 많은 서비스를 이미 중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그 교회 예배당을 렌트해 주잖아요.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이나 네네. 이런 식으로 장소로 쓸 수 있게 렌트해 주는데 이걸 못 하는 건 물론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려면 노숙자 텐트촌을 말 그대로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네. 그곳에서 어떻게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 건물을 이용하는데 겁을 내고 있고 자연스레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위한 렌트조차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안 되나요? 311이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하면은 그 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신고를 하긴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공공의 안전도 위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예배까지도 중단 위기에 처한 게 다름 아닌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이 아놀드 목사는 지적합니다. 예.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도 오고 또 고령층 주민들도 오고 제한이 그렇죠. 없는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건 또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웃 동네 전체 안전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아놀드 목사에 따르면 이 교회 건물 바로 밖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 노숙자 텐트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시커먼 연기가 그 교회 쪽 위 하늘로 타올랐고 또 거리에 널브러진 그 노숙자 소지품들 상당수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 후에는 인도에 까맣고 희뿌연 잿가루가 가득했고요. 네. 아놀드 목사로선 불이 자칫 그 교회 사무실까지 집어삼킬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놀드 목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다고요. 네, 아놀드 목사는 관할 시의원 사무실에 도움받으려는 그 노력이 무시됐다고 말합니다. 또 점차 줄어드는 신도를 위해서 노숙자 텐트촌 단속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LA에서 사실 노숙자 관련 문제를 경험하고 신고해본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LA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전혜지 기자가 전해드린 소식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13일 오후 1시 30분쯤 대낮이었습니다. 윌셔와 세라노길 근처에 위치한 업소가 노숙자 관련 피해를 당했는데요. 노숙자가 던진 돌로 그 업소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문제는 현장 인근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한테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그 해당 경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이 떠나고도 한참 동안 그 노숙자는 소란을 피웠고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업주는 그저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가 다른 업소에도 이제 물건을 집어 던져서 난동을 부리니까 이번엔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신고 접수 1시간 넘게 지나서 이제 도착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그 노숙자가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결국 한인 업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기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업주 같은 경우에 하는 말이 노숙자들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주민들의 안전부터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치안 당국이 아닌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하고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이 피해 업주의 말에 상당히 한인들, 주민들이 공감했습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 교회가 관련해서 그 시의원 사무실 측이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전했습니까? 이 관할 지역이 길세디오 시의원인데요. 예. 길세디오 시의원 사무실은 우선 이전에도 그 교회와 협력해 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편물 배달이 끊긴지는 사실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우려스러운 부분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노숙자 아울렛 팀과 파트너십 맺고 이 우리 지역구 전역에 긍정적이고 공정한 결과에 도달을 목표로 해서 서비스와 자원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문 발표했습니다. 네. 이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놀드 목사는 교회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고 말합니다.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그런 장소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찾아보고 도움을 주려 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 노숙자들은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그저 그 도로에서 인도에서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걸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놀드 목사는 우리는 사람들을 케어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가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뭔가 바운더리를 정하고 문제 처리해야 할 건 해야 하고 또 선을 넘지 않게 잘 협력을 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그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네. 저 팔가에 동일장이라는 예. 한식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 닫았었던 거기도 곳. 지금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예. 그 옆에 길가에 노숙자 텐트가 상당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일장이 계속해서 영업을 했었다면은 네네. 분명히 이제 그러한 이제 노숙자 텐트는 이제 거기에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곳이 좀 뭐랄까 이 시정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너무들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주민 발의안 투표를 할 때요 노숙자를 네.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뭐 그런 프로포지션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거기에 마크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돈들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인이 또는 교회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글쎄요, 정부가 해야 말이죠.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제 제가 자동차를 좀 서비스할 일이 있어서 저희 지하실에 이제 서비스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건물 이제 차를 맡기고 저는 저 한인타운에 사니까 한 5블락 정도를 걸어가는데 예. 아 저는 그 걸어가는 한 30분 동안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요. 아 네. 앞뒤 좌우를 살펴가면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누가 와서 뭔가 시비를 걸지 않을까 예. 주먹이라도 이렇게 휘두르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쓰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날씨는 덥지 이야 저는 고생하셨네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 여기 앞에 은행이 있잖아요. 네. 제가 거기 이제 거래하는 은행인데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요. 손에 뭘 들고 가잖아요. 가방도 들고 가고 그 꽉 쥐고 가요. 그러면서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저도.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너무 통탄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댓글 네. 주셨는데 네. 법이 시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과 집행기관을 모두 갈아엎어야 합니다. 네. 이게 뭐 법원이건 경찰이건 시, 주, 정부, 각급 의회 모두 갈아엎어야 합니다. 네. 막, 예, 선거하고 투표가 중요합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정치인들은 네. 선거 때만 선거 되면은 때만 말은 맞아. 잘해요.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네, 네.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 30분 동안 걸으면서 그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동안에 있었던 모든 뉴스들이 머리에 들어오면서 내가 전해드렸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예. 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러고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게 정말 정상적인 일인가. 정상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어제 느낀 바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야, 이 뉴스를 정말 전해드리면서도 이걸 제대로 된 뉴스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아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그 앵커님처럼 좀 걸어도 다녀보고 네. 네, 이용도 해보고 네.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심각합니다. 뭐 언제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신경 써서 그 30분 동안 걷는데 아유 저는 이게 야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정말 사람 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란 네. 말이에요. 네. 네. 어쩐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